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마입니다. 오늘 사주를 볼 때, 여자의 이제 사주를 볼 때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보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어, 쉽게 말해서 여자의 인생을 보는데 큰 틀, 전체적인 틀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런 것들만 알고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보통 우리가 사주를 볼 때요, 제일 기본적으로 격국을 보죠. 격국을 보고 또 일주의 강약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기lum을 보는 게 맞긴 하지만, 특히 이제 여자의 사주, 여명의 사주를 볼 때는 예나 지금이나 이 관성이 기준으로 봐야 돼요. 관성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정관으로 보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그 정관이 필요한 이유는 남편이나 사회적 지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도 여명이 사회적인 위치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남편, 그러니까 배우자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명의 사주를 볼 때는 귀라고 해서 정관을 중점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살펴보면,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여성분들이 아주 예전에 문 밖에 출입하는 걸 삼가했던 시절이 있었고, 과거에 또 집안의 대소사 같은 것들은 모든 것들이 남편이 의사 결정에 따라야 했죠. 여자들은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사주가 일주가 약할 때 좋은 사주라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고려나 조선 때 그랬겠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훨씬 더 높은 경우도 많고, 남녀가 동등하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공이 관성과 또 내 사주가 신앙한 기운이 있어야지 사회적으로 명예나 체면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좋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은, 여명이 너무 신강하게 되면요, 사회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평생에 좀 분주하다든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렇다 하면 반대로 남편궁이 불길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 그런 모순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약하지도 않고 너무 강하지도 않고, 또 명관과마라고 해서 내 관성이 재생의 기를 받을 때, 생을 받을 때, 그런 구조면 여명의 구조는 아주 귀인의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들어갈 건데, 내 사주에서 남편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 우선적으로. 사주에 정관이 남편으로 본다 했죠. 정관을 남편으로 보고, 정관이 없을 때는, 칠살, 편관으로 남편을 보고 기름을 점쳐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편관이 없다고 한다면은, 재성이 남편으로 봐야 돼요. 재성을. 만약에 정편관이 없고 재성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은 일지에 투출한 글자를 남편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명사주에서 관운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편, 배우자의 기운을 조금 더 실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 관운이라는 것들은 사회적 체면, 명예, 신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여명사주에서 관운이 좋다는 것들은, 우선 내 사주 원국에서 관성이나 칠살 중에 하나가 있어야 좋은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관성이 하나가 있어야 좋은 거고,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 천격이라 했습니다.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는 거는 정관과 칠살이 두 개 이상 떴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관살이 혼잡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여명사주라면은 이게 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인데, 자, 정관, 편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편관이 같이 있을 때는 혼잡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혼잡이 되면 좋지 않은 사주고,
관살이 혼잡이 돼서 이게 많은 사주가 되는데 여기서 재성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관살이 더 길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남편 궁을 좋지 않게 보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서 관살 혼잡이 되어 있는 사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거살유관 또는 거관유살이라고 하거든요. 거살유관은 뭐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사주가. 그러면 거살유관은 이 칠살을 잡아주는 거고 거관유살은 이 정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을 하나를 남겨두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살유관을 하면 만약에 을경합으로 해서 합거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병신합으로 해서 합거를 시켜주면 거관유살이 되고 이렇게 되면 거살유관 살이 합거되고 관이 남은 거고 관이 합거되고 칠살이 남은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사주가 성격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됐든 편관이 됐든 운에서 하나를 합해서 합거하거나 또는 원국의 구조상 하나가 합국이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사주가 청해져서 아주 귀격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 자, 그러면 관살의 기운이 많을 때는 이렇다 안 좋지만 관살의 기운이 약할 수 있잖아요. 내 사주가 뭐 무관이라든지 관이 뭐 아주 약하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약할 때는 운에서 어떤 운이 와야 하면 관살의 운은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관살이 약할 때 내 원국에서 관운이 들어오는 거는 좋지만 관살이 혼잡되어 있을 때 관운이나 재운은 불길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가 재성의 생조를 잘 받으면 명관가마라에서 귀격이 되는 것이고 관살이 혼잡되어 있거나 너무 많으면 배우자 궁이나 관운은 불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살이 약할 때 그러면 재성운이 당연히 길하게 되는 거고 관살운이 강할 때는 이게 강할 때는 관살이 약하니까 재성이 운이 오면 재생살이 되니까 관이 힘을 얻을 수 있죠. 이때는 괜찮고 관살운이 강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면 이 식상의 운으로 해서 극파를 해주든지 그죠? 식상의 운이 제어해줘서 좋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요 인성의 운으로 관을 빼주는 거예요. 관의 힘을. 이걸 화살한다는 거예요. 살의 기운을 화한다 해서 화살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길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통관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이 많아서 문제될 때는 식상으로 제어를 해주든지 인성으로 빼주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사주가 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배우자 운이나 관운은 전체적으로 이런 운에서는 괜찮아지는 거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녀운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자녀운은 식상으로 보는 건 아시잖아요. 식상으로. 식신상관으로 당연히. 식신상관으로 보는 거는 맞는데 자, 일지는 당연히 배우자고 요거는 자녀운이죠. 시주는. 그리고 식상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식상이 사주에서 너무 태과하다. 너무 많으면 내 일간의 기운을 빼주는 거니까 식상은. 그렇게 돼버리면 자녀운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너무 약하다면은 식상의 운이 생산력을 좋지 않게 보는 거기 때문에 자녀운이 약하다 보고, 또 원국에 식상이 있을 때, 식상을 충하는 글자가 있다면은, 그것들은 자녀운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꺼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1차적으로, 자, 배우자 운은 어느 정도 내가 다, 내 기운에서, 내 운명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자녀운은, 그저는 1차적인 틀만 갖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각자의 사주를 놓고 보는 게 우선이고, 일단은 식상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식상운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충이 되면 우선 좋지 않다.
그리고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거를 초중년, 중말년으로 보는 거예요. 년, 월을 초중년으로 보고 일시를 중말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때를 살아가는 거죠. 일주와 시주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일시의 좌하가 내 사주에서 기신이 되거나 충되면, 좀 자손과의 인연이 약하고 내가 좀 환경이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아라는 건 일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내가 여기에 희용신이 있다면은 가정 환경도 좋고, 희용신이 여기 있으면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좋을 것이고, 초년이 길한 거고, 희용신이 일시에 있으면 중말년이 길한 것이죠. 그래서 희용신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봐야 되죠. 지금 우리는 이때를 살아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하, 내가 깔고 있는 궁이나 시주가 나한테 희용신인가를 보게 되면 내 말년의 기운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리를 하자면, 여명은 관이 하나만 있어야 되고, 뭐 칠살이 됐든 정관이 됐든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두 개 다 있으면 좋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잡아줘야 된다.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재성의 생조를 받으니까 관운이 굉장히 좋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경금이 같이 있다면은 이거는 관살 혼잡이 되는 거고, 관살이 혼잡이 되면 을목으로 경금을 잡아주거나 신금으로 병화로 신금을 잡아주거나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살려놓는 것이 좋다. 이게 되는 것이고, 자식의 궁은 이거는 배우자 시주니까 자식의 궁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년운, 중말년 운은 내가 월시로 보기 때문에 일시로 보기 때문에 일시에서 희용신이 있다면은 나한테 나의 말년, 지금 현재 삶부터 해서 말년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판단은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운도 봐야 되고 대운도 봐야 되고,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기질, 체질 이런 것들은 원국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